보다 자세한 시장 얘기 지금부터 뉴욕일보 경제부의 김태수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S&P 500 지수의 사상 처음 4,000포인트 돌파가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수들 장 마지막까지도 강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매수 의지가 정말 강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지금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이슈들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이제 제조업 관련해서 ISM 공급관리자협회에서 발표한 구매 관리자 지수가 거의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984년 이후에 최대로 확장 영역에 들어가 있는데 64.7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가 61.2였는데 그거보다 훨씬 크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가격 부문하고 신규 주문 그리고 고용 지표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사실 예상보다 좀 크게 나왔습니다. 71만 9천 건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67만 5천 건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자 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도 좀 감소하면서 시장이 어떤 전반적으로 좀 악재를 희석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2월달 건설 지출이 기대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0.8% 감소했는데 예상이 마이너스 0.6% 정도입니다. 이 건축 재료들이 오늘 좀 이슈가 된 거는 뭐냐면은 건축 재료 관련주들이 지금 어제 오늘 하락을 보였는데 쉽게 이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정이 되면은 인프라는 도로라든가 철도 이런 것들 아니면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모래라든가 시멘트라든가 이 관련주들이 일반적으로 테마주를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대표적인 기업인 벌칸이라든가 말틴이라든가 이런 재료 회사들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테마주 형성되는 부분이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미국 시장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이제 단기 투자에 대해서 세금이 굉장히 셉니다. 40%까지 세금을 매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들 단기적인 어떤 이슈를 갖는 테마주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빠르게 하지 않는 좀 지켜보면서 실적 늘어나는 걸 보면서 천천히 하게 되는 그런 성향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해가지고 워시세일에 걸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물타기 형식으로 매매를 해버리면은 세금이 앞서서 매매한 그걸 수익까지도 40% 세금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재료주들에 대해서 특별히 테마가 형성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뉴욕 증시 안에서는 반도체 공정장비 업체들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고 화이자가 백신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 특징적으로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요새 좋게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AMD를 비롯해가지고 사실 하락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에너지와 IT 기술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고 건축재료, 헬스케어, 자동차 쪽은 하락을 보였습니다. 오늘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5월에서 7월 달 해가지고 감산을 점차적으로 완화시키겠다. 즉 생산 공급량을 좀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았고요. 여기에다가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경기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또 크루드 오일 가격도 상승을 했고 정유나 에너지 장비 산업도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에너지와 금융 산업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좋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하고 알파벳이 직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오늘 3%대 급등을 보였는데 최근에 투자 의견도 상향 조정되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전기차 주식들이 오늘 장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많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50만 개나 되는 그런 전기 충전소를 설립을 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2조 달러 인프라 계획에다 포함을 시켰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강하게 부각이 됐던 거죠. 전기차 주식들이 장 초반에 정말 장 시작하자마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을 이제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니오라든가 샤오풍,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상승하는 수준에서 뭐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테슬라는 마이너스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반대로 전기차 업종들이 하락하는 사이에 포드나 GM 같은 경우에는 초반 약세를 많이 하면서 GM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IPO 시장에 대한 관심이 점차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소프트뱅크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컴패스라는 부동산 기술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첫 거래를 했는데 1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쿠팡 상장으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이 소프트뱅크의 상장주 투자가 굉장히 빛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 회사 역시 이제 순손실이 큰 회사라는 어떤 비난을 좀 받고 있습니다.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상장 초기에 $60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큰 이슈를 나타냈었는데 오늘도 이제 마이너스 4% 급락하면서 $47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뭐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지금 굉장히 백신 효과가 유효하다라는 그런 이슈를 내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도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더 가려면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도 좀 확실히 뒷받침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미국도 이제 4월 중순이면 본격적인 1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뭐 실적과 관련된 얘기들도 최근에 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시장의 이슈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지금 시장은 이제 실적 시즌이 조만간 한 2주 정도면은 시작이 될 겁니다. 4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는데, 먼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계획에 대해서 오늘 이제 조금씩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도로나 뭐 철도, 공장, 건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프라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보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세금을 이제 인상하는 안을 발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공화당하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핵심적으로 주식시장에 연계되는 부분들이 법인세를 28% 이제 인상한다라는 부분 그거하고 글로벌 최저세를 21%를 부과하겠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대기업들이 이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세금이 없는 뭐 텍세이븐이라든가 이런 이제 국가들을 이동을 시키고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이 많이들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1%는 내야 된다라는 그 법률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이 이제 주주들한테 15% 신고하는 소득세에 대해서 최소 이제 15%를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공화당에서 사실 굉장히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하원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고 왜냐하면 월가에서 이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생기고 있고 지난번 1조 9천억 달러 통과할 때처럼 뭐 50명이 찬성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60명이 찬성을 해야만 이 2조 달러 인프라 계획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진행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이제 많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팩트셋에서 실적 1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나왔는데 주당 순이익 자체를 6%나 증가를 시켰습니다. 정말 굉장히 크게 이제 증가시키는 그런 수준인데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상품 가격이 또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EPS 주당 순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배경이 됐습니다. 4월 14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블랙록이라든가 JP모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그리고 베드베스트앤비욘드 같은 회사들이 14일 날 한꺼번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 그리고 제조회사인 알코아도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금융주들의 실적 계산이 굉장히 크게 좀 기대가 되고 있어가지고 어떤 실적을 통한 주가 상승의 기대감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 이제 뉴욕 증시는 부활절로 휴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우리가 또 봐야 할 부분들 마지막으로 체크해 주시죠. 네, 시장은 휴장인데 경제지표는 발표가 예정대로 됩니다. 보통은 시장이 휴장하면 발표가 안 되는데 좀 예외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회복세가 지속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실업률이 지난해 4월 달에 14.8%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0.2%포인트 하락한 6% 정도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조업 임금 같은 경우에도 한 3만 5천 건 정도 상승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농업 민간 고용에서 45만 5천 건 정도 추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난 12월 달에 마이너스 기록 후에 그래도 조금씩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농장 급여 같은 경우에도 68만 건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정부가 주도하는 지출, 정부에서 채용하는 그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역시 22만 5천 건이나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 지역의 제조업 지수가 또 크게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2월 달에 35.5에서 3월 달은 47 정도로 급등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서비스업 관련된 구매 관리자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월요일 날 IHS 마켓하고 ISM에서 동시에 서비스업 관련된 구매자 관리자 지수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두 기관 모두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장과 관련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